안녕하세요. 웹디 정선생입니다. 오늘은 CSS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속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에서 배경, 여기 있는 이 백그라운드 속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원하는 태그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태그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 태그의 공간에 배경 색깔을 적용을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이 배경 이미지들도 이 태그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제가 여기에 영역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div 태그이고요. 클래스명은 박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태그를 선택을 해서 클래스명이 박스니까 점 박스라고 선택자를 쓰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이 선택한 태그에 배경 색깔을 적용하고 싶다면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땡땡 뒤에다가는 이제 원하는 색깔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키워드 레드 이렇게 쓰게 된다면 해당하는 이 태그의 배경 색깔이 현재 빨간색으로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태그의 공간이 지금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태그의 공간에만 배경색이 칠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를 500픽셀 아니다, 한 800픽셀, 다음에 높이는 800픽셀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제 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컨텐트 박스에 공간이 가로 800, 세로 800픽셀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세로 고침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픽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800픽셀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태그의 공간에 현재 빨간색으로 배경색이 칠해졌습니다. 맞죠? 여기 있는 색깔은 레드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색상 코드를 알고 있다면 그 색상 코드를 써주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RGBA 16진수 코드를 통해서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이 선택한 태그의 공간 안에 배경색을 칠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색만 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태그의 공간에 배경 이미지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는 이 배경이라는 것은 선택한 어떤 태그의 배경이기 때문에 선택한 태그의 영역 바깥쪽으로는 배경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딱 공간 안에만 배경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다시 이미지라는 속성을 써서 이제 배경 이미지를 여기 있는 요 선택한 요 태그한테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배경 이미지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URL 괄호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 괄호 안에는 현재 파일에서 배경 이미지 파일까지, 배경 이미지로 사용할 이미지 파일까지의 경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폴더 공간에서 이미지 폴더 안에 들어가면 귀여운 고양이 이미지를 준비를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따옴표 쓰고 여기 안에다가 꼭 쌍따옴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현재 위치에서 이미지 폴더 안에 여기 cat.jpg를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요 이미지가 좀 작은 이미지인데요. 이미지가 보시면 이 태그의 공간 안에 이렇게 배경 이미지로 등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이미지가요, 가로, 세로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셨죠? 왜냐면은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입력을 하면 기본값으로 X축, Y축으로 반복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백그라운드 다시 repeat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값은요, 이게 기본값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어요. repeat. 그래서 배경 이미지가 지금 X축, Y축으로 전부 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repeat-x라고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배경 이미지가 이 X축, 가로축으로만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repeat-y라고 한다면 세로축으로만 배경 이미지가 반복이 되고 가로축으로는 반복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런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게 no-repeat이에요. no-repeat이라고 적어 주시면은 이제 배경 이미지가 지금처럼 반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반복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배경 이미지를 태그의 공간에서 중앙에 놓고 싶어요, 아니면은 우측 하단 부분에 놓고 싶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걸 하고 싶다면 어떤 걸 쓰느냐? 바로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의 기본값은 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줄여서 되어 있는 건데 원래는 0픽셀, 0픽셀입니다. 됐죠? 이게 기본값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써도 바뀌지 않죠? 그죠? 자, 백그라운드 다시 포지션이 0픽셀, 0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태그의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태그의 공간 바로 여기 왼쪽 상단 부분이 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0,0 지점 여기 딱 지점부터 배경 이미지가 이미지 크기만큼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값이 있는데 첫 번째 값이 x 값이고 두 번째 있는 게 y 좌표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50픽셀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됐나요? 여기 지점의 좌표가 x 좌표는 50이고 y 좌표는 0픽셀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배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만약에 제가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요. 그러면 예측되시죠?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픽셀의 거리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픽셀의 거리가 되어서 이 지점부터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배치를 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50픽셀, 픽셀로 쓸 수가 있는데 픽셀 말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좀 직관적으로 50%라고 쓰게 된다면 직관적으로 딱 중앙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X좌표, 두 번째 Y좌표를 전부 이제 퍼센테이지 단위로 쓴 겁니다. 그러면 딱 중앙, 가로, 세로 중앙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그러면 100%, 100% 이렇게 쓰게 된다면은 이 배경 이미지는 어디로 갈까요? 그쵸?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로 갈까요? 세로 고침해 보면 자, 여기 끄트머리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배경의 이미지가 여기에 배치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X좌표는 100%, Y좌표는 몇 퍼센트? 0%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백그라운드 포지션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이제 제가 50%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50%라고 써도 되고 키워드를 써서 센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키워드를 쓰는 것보다 퍼센테이지를 쓰는 게 훨씬 더 사용성이 좋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나 픽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이즈입니다. 자, 사이즈.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뭐냐면은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내가 딱 중앙에 배치까지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원래 이미지의 크기를 제가 좀 수정하고 싶어요. 이거보다 좀 작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값을 두 개를 입력하는데 첫 번째 입력하는 값은 가로 사이즈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400픽셀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400픽셀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는 400픽셀, 세로는 400픽셀로 이 배경 이미지를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됐나요? 자, 우리 아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픽셀이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경 이미지 가로 사이즈가 400픽셀, 세로 사이즈가 400픽셀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사이즈 속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배경 이미지를 가로 사이즈는 400픽셀, 세로 사이즈를 400픽셀로 했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보다시피 고양이가 홀쭉해졌죠. 왜냐하면 이 이미지는 원래 가로로 넓은 이미지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 어떤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키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되느냐? 가로 사이즈는 400픽셀로 하고 세로 사이즈는 이 원래 이미지의 비율에 맞게끔 알아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넣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어때요? 이 배경 이미지가 원본 이 해상도의 비율이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에서 오토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또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로도 다른 당연히 좀 더 복잡한 CSS가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아두고 계신다면은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는 이제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설명을 하고 우리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커버 방식, 컨테인 방식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 커버 방식을 해볼게요. 커버라고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선택한 태그를 가득 채우는 방향으로 배경 이미지의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이때 이 선택한 영역을 가득 채우는 방향으로 배경 이미지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 것이 커버인데 이 커버 방식의 특징으로는 일단은 가로 세로 비율은 원본 비율 그대로 사용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가득 채워질 때 있어서 원래는 가로형 이미지였겠죠. 그쵸? 원래는 가로형 이미지였는데 여기 바깥쪽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잘림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게 커버 방식이에요. 선택한 영역을 가득 채우는 방식. 이때 요 바깥쪽 이 이미지가 잘리는 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잘려도 가득 채우는 방식을 커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커버가 아닌 컨테인 방식이 있는데요. 컨테인 방식은 이렇게 쓰고 저장하고 새로 고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컨테인 방식도 이 이미지의 원본 가로 세로 이 비율은 해치지 않습니다. 커버나 컨테인 둘 다. 그런데 컨테인 방식은 이제 뭔 차이가 있냐? 컨테인 방식은 이 선택한 영역에 가득 채워 넣는 방식인데요.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 이미지가 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득 채워 넣는 방식이 컨테인 방식입니다. 커버 방식은
아까 배웠던 커버 방식은 컨테인이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커버는 이걸 다 채우죠. 이 선택한 영역을 다 채우는데 이때 잘리는 공간이 있어도 잘리는 이 이미지가 잘리는 부분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방식이 커버 방식. 컨테인은 잘리는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방식. 즉 잘리는 게 하나도 없이 이미지가 올바르게 다 들어가는 최대한 다 들어가게끔 설정하는 방식이 컨테인 방식입니다. 뒤에 요약해서 좀 더 다시 자세하게 또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경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데 있어 언제 이렇게 5줄을 이렇게 계속 써요. 그쵸? 5줄을 이렇게 쓰시지 않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축약형 표현을 쓰는데요. 백그라운드 땡땡 쓰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순서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그리고 한 칸 띄고 여기 있는 요 값을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또 한 칸 띄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것도 한 칸 띄고 이렇게 그 다음에 컨테인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요 앞에다가 슬래시를 하나 이렇게 써 주신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5줄을 쓰지 않아도 제가 이걸 지워도 주석 처리를 해도 지금 보시면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배경 이미지를 색깔을 적용을 할 때는 여기 이렇게 축약형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을 더 많이 쓴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